안녕하세요. K한파 8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잠깐의 휴식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다릅니다. 날씨 현상 뒤에 숨은 과학을 함께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큰 주제입니다. 첫째, 왜 이렇게 추운가? 과학적 메커니즘입니다. 둘째, 우리 동네는 얼마나 추운가? 10대 도시 상세 분석입니다. 셋째, 언제까지 추운가? 북극부터 미국까지 글로벌 한파 연결고리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왜 이렇게 추운가? 과학적 메커니즘을 알아보겠습니다. 1월 27일 화요일 새벽 최저 기온입니다. 강원도 화천 광덕산 영하 16.5도였습니다. 서울 현충원 영하 8.3도였습니다. 전날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한파의 중간 휴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동해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결과 등압선 배치가 바뀌었습니다. 느슨했던 등압선이 다시 팽팽해졌습니다. 수직으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등압선이 수직으로 선다는 것은 서구동저 기압 배치를 뜻합니다. 서쪽의 고기압, 동쪽의 저기압입니다. 겨울철 전형적인 기압 패턴입니다. 등압선 간격이 좁아졌습니다. 좁은 등압선은 기압 경도력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기압 경도력이란 무엇일까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를 밀어내는 힘입니다. 이 힘이 클수록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앞으로 3일간 이 패턴이 유지됩니다. 28일 수요일, 29일 목요일, 30일 금요일입니다. 3일 동안 강한 북서 계절풍이 붑니다. 상공 기온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850 헥토파스칼 기온입니다. 지상에서 약 1500m 높이입니다. 이 높이의 기온이 왜 중요할까요? 이 높이의 기온이 지상 날씨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850 헥토파스칼 기온이 영하 6도 이하면 평지에 눈이 내릴 수 있습니다. 영하 10도 이하면 지상은 영하 5도 아래로 떨어집니다. 영하 15도 이하면 지상은 영하 10도 아래입니다. 지금 850 헥토파스칼 기온이 남하하고 있습니다. 28일 수요일에는 영하 12도선이 중부지방까지 내려옵니다. 29일 목요일에는 영하 15도선이 남부지방까지 내려옵니다. 29일 목요일이 가장 추울 것입니다. 더 높은 상공을 보겠습니다. 500 헥토파스칼입니다. 지상에서 약 5,500m 높이입니다. 이 높이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거대한 대기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강이라고 부르는 제트기류가 흐릅니다. 제트기류의 위치와 모양이 날씨를 결정합니다. 지금 제트기류가 크게 사행하고 있습니다. 사행한다는 것은 구불구불 흐른다는 뜻입니다. 왜 사행할까요? 북극과 중위도의 온도 차이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북극이 따뜻해지면서 온도 차이가 감소했습니다. 온도 차이가 줄면 제트기류가 약해집니다. 약한 제트기류는 직선으로 흐르지 못하고 구불구불 흐릅니다. 제트기류가 남쪽으로 내려가는 곳에 한기가 함께 내려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위치에 있습니다. 기상청 특보 현황입니다. 1월 27일 화요일 오전 6시 기준입니다. 강원도 영동과 영남지방에 건조특보가 발표되었습니다. 상대 습도가 30% 이하입니다. 왜 이렇게 건조할까요? 북서 계절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건조해지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산을 넘으면 단열 압축이 일어납니다. 압축되면서 온도가 올라가고 상대 습도가 떨어집니다. 강원도와 경기 북부, 경북 북부에 한파주의보입니다. 한파경보는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해 북부와 동해 북부에 풍랑주의보입니다. 파고가 2m에서 3m까지 올라갑니다. 울릉도 독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에 강풍주의보입니다. 풍속이 초속 15m 이상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동네는 얼마나 추운가? 10대 도시 상세 분석입니다. 서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영하 3도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0도입니다. 29일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2도입니다. 북서풍이 초속 5m에서 7m로 붑니다. 체감온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체감온도 공식이 있습니다.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에서 풍속에 따라 감소합니다. 풍속 초속 5m일 때 실제 기온보다 약 5도 낮게 느껴집니다. 풍속 초속 10m일 때는 약 8도 낮게 느껴집니다. 서울의 경우 체감온도가 영하 15도에서 영하 17도입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께 구체적인 정보를 드립니다. 왜 강북이 강남보다 추울까요? 지형 때문입니다. 강북은 북한산과 도봉산이 막아줍니다. 하지만 복사냉각이 강합니다. 강남은 한강이 있어 복사냉각이 약합니다. 하지만 북서풍의 영향을 직접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강북이 1도에서 2도 더 낮습니다. 한강 다리는 왜 더 미끄러울까요? 다리 위는 지면과 달리 아래에서 열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양쪽에서 바람을 받아 더 빨리 식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로보다 먼저 얼고 더 두껍게 얼습니다.
마포대교, 원효대교, 동작대교, 잠실대교 운전 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예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 3도, 아침 최저 기온 영하 4도입니다. 29일 목요일 아침 영하 6도입니다. 북서풍이 초속 10m에서 13m로 강하게 붑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에서 영하 12도입니다. 왜 부산이 서울보다 따뜻할까요? 바다 때문입니다. 바다는 열용량이 큽니다. 열용량이 크다는 것은 온도 변화가 천천히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겨울철 바다는 육지보다 따뜻합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기온을 올립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합니다. 해안가는 체감 온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해운대 해수욕장과 광안리 해변은 왜 더 추울까요? 바람을 막아주는 지형이 없기 때문입니다. 탁 트인 해안가는 풍속이 더 강합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 12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표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북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건조해졌기 때문입니다. 산을 넘은 바람은 팬 현상으로 건조해집니다. 상대 습도가 25%까지 떨어집니다. 인천 예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 영하 4도,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1도입니다. 29일 목요일 아침 영하 13도입니다. 북서풍이 초속 10m에서 15m로 매우 강하게 붑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18도에서 영하 20도입니다. 왜 인천이 서울보다 더 추울까요? 바람 때문입니다. 인천은 서해안에 위치합니다. 북서풍이 바다를 건너오면서 더 강해집니다. 해상 마찰이 육상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영종도와 강화도는 왜 더 추울까요? 섬이기 때문입니다. 섬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람을 막아줄 지형이 없습니다. 풍속이 초속 15m 이상 올라갑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22도까지 떨어집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왜 위험할까요? 다리는 양쪽에서 바람을 받습니다. 특히 큰 차량은 측면 면적이 넓습니다. 강풍의 횡압을 받아 밀릴 수 있습니다. 속도를 시속 60km 이하로 줄이시기 바랍니다. 대구 예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 1도, 아침 최저 기온 영하 8도입니다. 29일 목요일 아침 영하 11도입니다. 바람은 약합니다. 초속 3m에서 5m 정도입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11도에서 영하 13도입니다. 왜 대구가 서울보다 낮 기온이 높을까요? 위도 때문입니다. 대구는 서울보다 남쪽에 있습니다. 태양 고도가 높아 일사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왜 아침은 더 추울까요? 분지 지형 때문입니다. 대구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입니다. 밤에 식은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입니다. 이것을 복사 냉각이라고 합니다.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가 가장 춥습니다. 이 시간대에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집니다. 수성구 범어동과 동구 신암동은 왜 더 추울까요? 구릉지대이기 때문입니다. 찬 공기는 무겁습니다. 무거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구릉 아래 지역에 찬 공기가 고입니다. 평지보다 2도에서 3도 더 낮습니다. 대전 예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 영하 2도,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0도입니다. 29일 목요일 아침 영하 12도입니다. 북서풍이 초속 4m에서 6m로 붑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14도에서 영하 16도입니다. 왜 대전이 중부 내륙답게 추울까요? 바다에서 멀기 때문입니다. 해양의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대륙성 기후 특성이 강합니다. 겨울에는 매우 춥고 여름에는 매우 덥습니다. 일교차도 큽니다. 보일러 배관 동파가 왜 자주 발생할까요? 복사 냉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맑은 날 밤에는 지표면에서 열이 빠져나갑니다. 이것을 복사 냉각이라고 합니다. 복사 냉각이 강하면 지표 온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지표 근처 배관이 얼 수 있습니다. 외출 시에도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15도 정도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광주 예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 2도, 아침 최저 기온 영하 6도입니다. 29일 목요일 아침 영하 9도입니다. 북서풍이 초속 4m에서 6m로 붑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에서 영하 12도입니다. 왜 광주가 호남 지방에서 따뜻할까요? 광주 분지의 특성 때문입니다. 광주는 낮은 구릉으로 둘러싸인 분지입니다. 하지만 대구처럼 높은 산은 아닙니다. 북서풍이 어느 정도 통과합니다. 찬 공기가 완전히 고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구보다는 덜 춥니다. 광산구와 북구가 왜 더 추울까요? 외곽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도심은 도시 열섬 효과가 있습니다. 건물과 도로에서 열이 방출됩니다. 외곽은 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2도에서 3도 더 낮습니다. 무등산은 왜 훨씬 추울까요? 고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고도가 100m 올라갈 때마다 기온이 약 0.6도 떨어집니다. 무등산 정상은 해발 1187m입니다. 정상 기온은 광주 시내보다 7도 이상 낮습니다. 영하 13도에서 영하 16도까지 떨어집니다. 울산 예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 3도, 아침 최저 기온 영하 5도입니다. 29일 목요일 아침 영하 7도입니다. 북동풍이 초속 8m에서 10m로 붑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에서 영하 12도입니다. 왜 울산이 부산과 비슷할까요? 둘 다 남해안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영향을 받아 온화합니다. 하지만 울산이 부산보다 약간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북서풍의 영향을 더 받기 때문입니다. 부산은 남동쪽에 위치합니다. 울산은 동쪽에 위치합니다. 북서풍이 울산 쪽으로 더 강하게 붑니다. 울주군이 왜 더 추울까요? 내륙이기 때문입니다. 바다에서 멀어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해양의 조절 효과를 받지 못합니다. 울주군은 영하 9도까지 내려갑니다. 수원 예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 영하 3도,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1도입니다. 29일 목요일 아침 영하 13도입니다. 북서풍이 초속 6m에서 8m로 북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17도에서 영하 19도입니다. 왜 수원이 서울과 비슷할까요? 위도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거리도 가깝습니다. 기후대가 같습니다. 하지만 수원이 1도에서 2도 더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시 규모 때문입니다. 서울은 대도시입니다. 건물이 많고 인구가 많습니다. 도시 열섬 효과가 강합니다. 밤에도 온도가 덜 떨어집니다. 수원은 서울보다 작습니다. 도시 열섬 효과가 약합니다. 광교 신도시는 왜 빌딩풍이 강할까요? 고층 건물이 밀집해 있기 때문입니다. 고층 건물 사이로 바람이 가속됩니다. 베르누이 원리 때문입니다. 좁은 공간을 통과하는 바람은 속도가 빨라집니다. 창원 예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 3도, 아침 최저 기온 영하 4도입니다. 29일 목요일 아침 영하 6도입니다. 북서풍이 초속 6m에서 8m로 북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9도에서 영하 11도입니다. 왜 창원이 경남에서 온화할까요? 마산만의 영향 때문입니다. 창원은 마산만 안쪽에 위치합니다. 바다가 기온을 조절해줍니다. 의창구 북면과 성산구가 왜 더 추울까요? 내륙이기 때문입니다. 바다에서 멀수록 대륙성 기후 특성이 강해집니다. 겨울에 더 춥습니다. 진해만 쪽은 왜 바람이 강할까요? 만의 형태 때문입니다. 진해만은 좁고 긴 형태입니다. 바람이 만을 따라 가속됩니다. 해안 도로는 측풍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예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 7도, 아침 최저 기온 1도입니다. 29일 목요일도 비슷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따뜻합니다. 왜 제주가 가장 따뜻할까요? 위도와 바다 때문입니다. 제주는 우리나라 최남단입니다. 태양 고도가 가장 높습니다. 섬이기 때문에 바다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바다가 기온을 조절해줍니다. 하지만 한라산은 왜 그렇게 추울까요? 고도 때문입니다. 한라산 백록담은 해발 1950m입니다. 고도가 100m 올라갈 때마다 0.6도 떨어집니다. 백록담은 제주 해안보다 약 12도 낮습니다. 영하 11도에서 영하 20도입니다. 여기에 풍속까지 고려하면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 아래입니다. 제주 해안가는 왜 바람이 강할까요? 지형 때문입니다. 제주는 섬입니다. 바람을 막아줄 지형이 없습니다. 특히 북서쪽 해안은 북서풍을 정면으로 받습니다. 풍속이 초속 18m까지 올라갑니다. 파도는 왜 높을까요? 취송거리 때문입니다. 바람이 바다 위를 불어가는 거리를 취송거리라고 합니다. 취송거리가 길수록 파도가 높아집니다. 북서풍이 중국 대륙에서 황해를 건너옵니다. 취송거리가 수백 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파고가 3m에서 6m까지 올라갑니다. 전국 10대 도시 정리입니다. 29일 목요일 아침 최저기온 순위입니다. 가장 추운 곳은 수원과 인천입니다. 영하 13도까지 내려갑니다. 서울과 대전, 대구는 영하 11도에서 영하 12도입니다. 광주는 영하 9도입니다. 부산, 울산, 창원은 영하 6도에서 영하 7도입니다. 제주는 1도로 유일하게 영상입니다. 체감 온도는 모든 지역에서 5도에서 8도 더 낮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언제까지 추운가? 북극부터 미국까지. 글로벌 한파 연결고리입니다. 북극의 변화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북극 해빙 면적이 사상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해빙이란 바다에 떠있는 얼음을 말합니다. 북극 해빙이 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알베도가 감소합니다. 얼음은 태양 복사를 반사합니다. 얼음은 태양 복사를 알베도가 높습니다. 바다는 태양 복사를 흡수합니다. 알베도가 낮습니다. 해빙이 녹으면 더 많은 태양 복사가 흡수됩니다. 북극이 더 빨리 따뜻해집니다. 둘째, 북극과 중위도의 온도 차이가 줄어듭니다. 제트기류는 온도 차이에서 생깁니다. 온도 차이가 클수록 제트기류가 강합니다. 북극이 따뜻해지면 온도 차이가 줄어듭니다. 제트기류가 약해집니다. 약한 제트기류는 직선으로 흐르지 못합니다. 구불구불 사행합니다. 제트기류가 남쪽으로 사행하는 곳에 한기가 내려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500헥토파스칼 고도를 보겠습니다. 베링해에 블로킹 고기압이 있습니다. 이 고기압이 북극 부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블로킹 고기압이 편서풍을 막습니다. 그 결과 극소용돌이가 분열됩니다. 극소용돌이란 북극 상공의 찬 공기 덩어리입니다. 보통은 북극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블로킹 고기압이 막으면 밖으로 밀려납니다. 분열된 소용돌이가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또 하나는 북미 대륙으로 내려갔습니다. 북미 대륙 상황을 보겠습니다. 편서풍이 크게 사행하고 있습니다. 로키 산맥을 따라 남쪽으로 구불구불 내려갑니다. 편서풍이 남쪽으로 사행하는 곳에 한기가 함께 내려옵니다. 미국 북부는 영하 38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영하 49도를 기록했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50도 아래입니다. 5분 노출로 동상에 걸립니다. 2월 1일까지 전선 저기압이 플로리다까지 내려갑니다. 미국 남부도 한파를 피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상황으로 돌아옵니다. 극소용돌이의 한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동에서 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압계는 편서풍을 타고 서에서 동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블로킹 고기압 때문입니다.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한기가 고기압 주변을 돌면서 동에서 서로 이동합니다. 매우 이례적입니다. 서쪽에서 또 다른 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월 1일 일요일 예보를 보겠습니다. 한반도 북쪽에 전선 저기압이 있습니다. 동쪽에는 알래스카에서 온 전선 저기압이 있습니다. 두 저기압이 동아시아 한기 기압고를 형성합니다. 한기가 계속 우리나라를 덮습니다. 2월 1일까지 한파가 이어질 것입니다. 동해 상황도 보겠습니다. 동해에 한대기단 수렴대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수렴대란 무엇일까요? 서로 다른 방향에서 온 공기가 만나는 경계입니다. 공기가 만나면 위로 올라갑니다. 상승 기류가 생깁니다. 상승하면서 냉각됩니다.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구름이 생깁니다. 수렴대에서 눈구름이 발달합니다. 이 눈구름이 일본으로 이동합니다. 일본 동북 지방과 홋카이도에 폭설이 내립니다. 하루에 1m 이상 쌓이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눈이 안 올까요? 북서 계절풍이 눈구름을 동쪽으로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상공은 맑습니다. 구름이 없습니다. 북서 계절풍이 불 때 바다에는 구름이 생깁니다. 해기차 때문입니다. 하지만 육지는 차갑습니다. 구름이 생기지 않습니다. 맑은 날씨가 계속됩니다. 건조함도 계속됩니다. 최종 정리입니다. 28일 수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3일간 한파가 계속됩니다. 29일 목요일이 가장 춥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6도에서 영하 13도입니다. 강한 북서풍으로 체감온도는 5도에서 8도 더 낮습니다. 건조한 상태가 계속됩니다. 상대 습도가 30% 이하입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내 습도를 40% 이상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결빙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리 위와 지하차도 출입구가 위험합니다. 수도관 동파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보일러는 외출 모드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배터리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배터리는 교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농작물 동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비닐하우스 보온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 야외 근로자, 농민 여러분께서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월 1일 이후 기압 배치 변화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업데이트 영상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과학으로 날씨를 이해하고 준비로 한파를 이겨냅시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